안녕하세요. 수리빅데이터 학부 수학전공 교수 최홍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파이썬 자료형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문자열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문자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에 대해서는 지난번 파이썬 기초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문자열을 몇 번 사용을 해봤었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사용법과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 문자열일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자열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주석을 이용해 가지고 설명을 조금 적어 드리도록 할게요. 문자열이다 라고 하면은 영어로는 스트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자열이란 문자나 단어 등으로 구성된 문자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석을 이용하게 되면 코드를 실행하게 됐을 때 코드에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메모해 놓으시고 기억하시기엔 용이하시겠죠. 그럼 문자열의 예가 뭐가 있을까 라고 한다면은 큰 따옴표를 열고 닫으신 다음에 뭘로 할까요? 적당한 예가 My name is AAA다 요렇게 해놓는 것도 실행을 해보면 문자열이 될 거고 큰 따옴표를 쓰셔도 되고 작은 따옴표로 애플 요렇게 쓰셔도 얘네들도 다 문자열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문자만 영어만 들어갈 게 아니고 한글도 들어가겠죠? 들어갈 수 있겠죠? 내 이름은 AA다. 철수다. 네, 요런 것도 다 문자열에 포함이 되고, 또한 숫자까지도 문자열로 포함을 시켜서 쓰실 수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쓰는 게 문자열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안 해본 거 위주로 오늘은 이번 영상에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자열을 어떻게 만드냐라고 한다면은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가지 방법으로 문자열을 만들 수 있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는 리스트, 튜플형, 딕셔너리형에 대한 자료형, 파이썬 자료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 자료형 중에 하나인 오늘은 문자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배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네 가지 방법이 뭐가 있나 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로는 큰 따옴표 이용하는 거, 네, 큰 따옴표 이용해서 하는 거. 두 번째로는 작은 따옴표 이용하는 거. 세 번째로는 큰 따옴표 3개 이용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작은 따옴표 3개 이용하는 거.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문자열을 구성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뒤에 거 세 번째랑 네 번째 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큰 따옴표랑 작은 따옴표는 우리가 언제 사용한다고 했죠? 구분을 해서. 지난번에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번 간단히 복습을 해보면은 큰 따옴표를 사용하는 경우, 큰 따옴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 안쪽에 내용 중에 작은 따옴표가 필요할 때 그럴 때는 큰 따옴표로 열고 닫고를 해주고, 만약에 반대로 작은 따옴표로 열고 닫을 경우에는 안쪽 내용에 큰 따옴표가 필요할 때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따옴표라고 썼는데 따옴표가 맞는 표현이죠. 네, 따옴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에요. 여기 첫 번째로 큰 따옴표 안에 작은 따옴표 필요할 때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은 she said 그는 말했다. 아니 요 예제부터 할까요? 요 마지막 거 안쪽 내용에 큰 따옴표가 필요할 때 그럼 작은 따옴표로 열고 닫은 다음에 she said 뭐라고 그랬냐 AA다 라고 했다 라고 하면은 요렇게 안쪽에
큰 따옴표를 열고 닫아줌으로써 우리가 큰 따옴표를 출력할 때 출력물로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해서 얘 실제로 프린트 해보겠습니다. 결과 창에 보시려면 이렇게 프린트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실행해 볼까요? 런 누르시고 런 모듈 눌러주시면은 파일 저장하라고 뜰 텐데 항상 우리가 저장했던 곳에다 전 저장을 할게요. 파이썬 코드에 오늘은 0501 데이터 타입에 오늘은 이제 스트링이니까는 네, 스트링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장하고 그럼 실행이 되고 그는 AAA라고 말했다라고 해서 큰 따옴표가 잘 들어가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안쪽에 작은 따옴표 넣고 싶다.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나는 어디로 갈 거다. go to AAA. 나는 AAA로 갈 거다 라고 할 때 I will을 쓰는데 will을 이제 약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퍼스트로피로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렇게 안쪽에 이렇게 작은 따옴표가 들어갈 때는 바깥쪽을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 주시면 되겠죠. 요렇게 하고 실행해 볼까요? 런 모듈 누르시거나 F5 그러면은 작은 따옴표가 잘 출력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뒤쪽에 있는 문자열을 만들 때 큰 따옴표 3개 쓰는 거랑 작은 따옴표 3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 예제에서 한 가지만 더 볼까요? 그러면은 나는 그냥 여기를 전체를 다 작은 따옴표로 쓰고 싶어요. 혹은 저 위쪽에 있는 첫 번째 예를 모두 큰 따옴표로 쓰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요렇게 하고 싶으시다는 말이잖아요. 요렇게 하고 실행해 보시면은 오류가 발생을 할 텐데 네, invalid syntax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구문이다. 지금 요런 에러 창이 뜨면 확인을 누르시면은 에러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로 얘가 딱 커서를 옮겨줘요. 해볼까요? 보시면은 여기 will 있는 데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인근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봤더니 우리는 왜 문제가 발생했냐라는 것을 알고 있죠. 어퍼스트로피 작은 따옴표가 지금 짝이 안 맞게 3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류가 발생했다. 그럼 나는 작은 따옴표로만 쓰고 싶다라고 했으니까는 요럴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엔터 여러분들 키보드 보시면 엔터 위에 원화 표시가 있어요. $1 표시. 원화 표시를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원화 표시가 되고 또 어떤 컴퓨터에서는 백슬러시로 이제 표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역슬러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 안쪽에 들어가는 작은 따옴표에다가 요 백슬래시를 넣어주시고 실행을 해보시면은 그렇게 되면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큰 따옴표를 쓰지 않고 작은 따옴표로만 우리가 문장 안쪽에 문자열 안쪽에 작은 따옴표를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한 줄 한 줄 쓰는 거 말고 내가 만약에 여러 줄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명령창에 AAA 하고 그 다음 줄에는 BBBB 요렇게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문자열을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는 뭐 작은 따옴표든 큰 따옴표든 상관없이 열고 닫아 주신 다음에 요게 뒤에 이제 BBB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랫줄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엔터 치면 되는가? 네, 요렇게 하고 실행해 볼까요? 네, 요렇게 하고 실행해 보시면은 어떤 에러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뭔가 문법상 맞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를 열고 닫으신 다음에 그냥 엔터를 쳐서 줄바꿈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면은 역슬러시 하시고 N을 눌러 주시면 돼요. 역슬러시 N. 네. 요런 것들을 이제 이스케이프 코드라고 하는데 조금 뒤에 설명을 한 번에 드리도록 할게요.
AA하고 내가 줄 바꿔주고 BBB 쓰겠다라고 해서 역슬러시 n을 쓰고 실행을 해볼까요? 네, 실행해 보시면은 네, 이렇게 AAA, BBB 이렇게 들어가는 거, 줄 바꿔서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요렇게 해가지고 역슬러시 n을 이용해서 줄 바꿈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나는 또 이렇게 역슬러시 n을 이용해서 줄 바꿈하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그냥 나는 엔터 쳐서 줄 바꿔주고 싶다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작은 따옴표 3개나 큰 따옴표 3개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큰 따옴표 3개로 묶어 볼까요? 네, 큰 따옴표 3개로 묶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다 엔터를 쳐볼게요. 네, 엔터를 치고 실행을 해볼까요? 네, 실행해 보시면은 네, 이렇게 줄 바뀌어서 이제 그 잘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슬러시 n이라는 이스케이프 코드를 이용해서 줄 바꿔 주실 수도 있고, 작은 따옴표 3개나 큰 따옴표 3개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줄 바꿔 주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이스케이프 코드, 네, 요런 것들 역슬러시 n 같은 애들을 이스케이프 코드라고 하는데, 얘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좀 써드릴게요. 프로그래밍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정의해둔 문자 조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이스케이프 코드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역슬러시 n, 얘는 줄 바꿔주는 애다. 또 다른 애 뭐 있을까요? 역슬러시 t, 얘는 뭘까요? t는 탭의 약자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이제 문자열 사이 간격을 탭으로 맞춰줄 때 간격 탭으로 조정, 탭 크기만큼 이제 문자열이 이제 띄어쓰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가 있냐? 역슬러시 2개가 있어요. 얘는 뭐냐? 문자열에 역슬래시인 얘를 그대로 입력하고 싶을 때, 네, 사용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작은 우리 요 위에 예제에서 했었죠. 역슬러시 어퍼스트로피. 네, 역슬러시 어퍼스트로피는 뭐냐? 문자열에 작은 따옴표를 그대로 입력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 하나만 더 볼까요? 역슬러시, 그럼 작은 따옴표도 있으니까 큰 따옴표도 있겠죠. 얘는 뭐 문자열에 큰 따옴표를 그대로 입력하고 싶을 때, 뭐 이 밖에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스케이프 코드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줄 바꾸고 문자열 사이 탭 간격으로 조절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특수 기호나 뭐 이런 것들을 쓸 때 만약 그대로 나타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역슬러시를 하고 어떤 뒤에 이제 기호를 써주시면은 그 기호가 그대로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이썬 기초 설명을 드릴 때, 문자열 설명을 드릴 때 연산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 번 더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A라는 애를 my라는 애로 하고, B라는 애를 name이라고 하고, C라는 애를 is로 하고, D라는 애를 뭐 AA다 라고 한 다음에 얘를 출력을 해볼 때 문자열의 연산, 지금 여기부터는 문자열의 연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얘를 출력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프린트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요렇게 하고 실행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가 이건 지난번에 예전에 했던 건데, 그럼 my name is AAA라는 게 이제 쭉 써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결과창에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더하기 연산을 이용해서 문자열을 이렇게 더해줄 수가 있더라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거 뭐 있었죠? 문자열에 대한 곱하기라는 애가 있었죠.
그냥 프린트 해보시고 뭐 a 곱하기 3 이렇게 하고 실행해 볼까요? 그럼 예상을 해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my라는 애가 a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으니까는 my라는 걸로 3개가 출력이 되겠다. 실행해 보시면은 네, 우리가 예상한 대로 my라는 게 3번 반복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좀 이렇게 곱하기를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스크립트 창에다가 우리가 만들어서 실행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것을 고럴 때 첫 번째 줄에다가 프린트하고 이렇게 는을 해보시은 다음에 뭐 한 50개 뭐 100개 상관없어요. 그리고 걔네들을 이제 윗줄하고 아랫줄에다 써주시고 그 가운데다가 뭐 프린트 여기다 뭐 this program is AAA다. 그래서 내가 짜고 있는 이 코드는 뭐 코드 프로그램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코드라고 할까요? 이 코드는 뭐 AAA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첫 번째 줄에다가 요런 식으로 프린트를 해놓고 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요런 식으로 좀 약간 구분이 돼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실행할 때마다 첫 번째 줄에 이 코드는 지금 AAA라는 것을 실행한 거야 라고 하고 아래쪽에다 결과를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요런 식으로 해서 코드를 실행할 때마다 결과창에 결과창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준다 라고 해서 좀 실행할 때마다 좀 약간 보실 때 좀 편하실 수는 있겠죠. 아니면은 뭐 명령창에 굳이 이렇게 뜰 필요 없다. 결과가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 코드 설명이 이런 식으로 뜰 필요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스크립트 새로 만드실 때 첫 번째에다가 이런 식으로 샵을 이용해서 주석을 다신 다음에 이 코드에 대한 설명을 써 놓으셔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은 문자열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문자열의 길이를 구한다 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라고 하면은 지금 뭐 위에 있는 것을 활용을 해볼까요? my라는 애가 지금 a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고 name이라는 애가 지금 b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데 name 앞에는 한 칸 띄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a라는 변수의 문자열의 길이를 보고 싶으실 때는 length의 약자인 leng이라는 함수를 써서 여러분들이 얘의 크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얘의 크기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실행해 볼까요? 그럼 2가 나오겠죠, 값이. 네, 실행해 보시면은 결과값이 2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b라는 변수를 출력을 해볼까요? 얘는 name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 앞에 한 칸 띄어쓰기가 있어요. 그럼 얘의 길이는 4칸이 될 거냐, 4가 될 거냐, 5가 될 거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실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얘는 5가 돼서 띄어쓰기도 얘의 이 문자열의 길이로 포함을 시키는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우리가 지난번에 요것도 얘기를 드렸던 건데 문자열의 인덱싱과 슬라이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드렸었죠. 간단히만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만약에 A라는 애를 새로 뭐 애플이라는 애로 만들어 봅시다. A라는 애를 애플로 만들어 보면은 얘가 진짜로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려면 프린트 A 하시면 되겠죠. F5 눌러서 실행하시면은 애플이라는 애가 잘 A라는 변수에 만들어졌고 요때의 인덱스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면은 A의 0번째 값이 뭐가 되냐, A의 0인덱스 값은 어떤 값을 갖느냐 라고 해서 얘를 출력을 해보시면은 요 애플이라는 거에 요 첫 번째 값이 된다고 그랬죠. 요 첫 번째 값이 인덱스 0을 갖고 두 번째 값이 인덱스 1을 갖는다 라고 해서 얘 실행해 보시면은
A라는 애가 출력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번엔 바꿔가지고 우리가 0, 1, 2, 3이니까는 L이라는 애는 3 인덱스를 갖는 애잖아요. A3을 출력을 해보시면은 L 값이 출력이 되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보고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네, 요런 식으로 되고, 인덱싱에서 주의할 점은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 그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얘기를 안 드렸던 건데, 요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A의 마이너스 1. 네, 요렇게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나올까요? A라는 애가 지금 애플인데, 마이너스 1에 대한 마이너스 1 인덱스는 어떤 값일까? 라고 실행을 해보시면은, 요 뒤쪽부터 첫 번째 값이 2가 되고, 그럼 마이너스 2 값은 뭐가 될까요? L이 되겠죠? 예, 바꿔볼까요? 뭐, 마이너스 2로 바꿔보시고 실행해보시면은, 네, L이 출력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자열, 그러니까 뭐 다른 데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요런 인덱싱을 할 때는 앞에서부터 0부터 시작한다는 점도 주의를 해주시고, 끝부터 내가 뭔가를 인덱싱을 하고 찾아서 뭔가 불러내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거꾸로 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 점도 기억을 해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인덱싱이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인덱스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뭐 불러오고 출력을 해오는 거고, 그럼 슬라이싱이라는 건 뭐였냐라고 하면은 요 A에 지금 인덱싱은 하나의 값들에 대해서만 불러오잖아요. 내가 여러 개의 값을 불러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A의 첫 번째 값부터 0인덱스부터 어디까지 불러올 거냐, 3인덱스까지 불러오고 싶다, 뭐 요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죠. 슬라이싱을 할 때는 끝에 인덱스 빼기 1까지 1값까지만 우리가 결과로 출력이 되더라 라고 보실 수 있다라고 했었죠. 즉 요거 같은 경우는 얘가 의미하는 건 A의 0 그리고 A의 1 그리고 A의 2까지 출력이 될 예정이니까는 결과를 예상을 해보시면은 0, 1, 2니 2인 APP까지만 우리가 출력이 되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실행해보시면은 네, APP까지만 출력되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슬라이싱에 주의할 점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은 요 뒤쪽에 있는 애는 포함하지 않는다. 얘 빼기 1번째 값, 1번째 인덱스까지 그 값이 출력이 된다라고 라는 점만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슬라이싱으로 우리가 문자열을 나누실 수가 있어요. 뭐 어떤 식으로 뭐 문자열을 나누냐, 문자열을 나누기, 문자열 나누기, 뭐 슬라이싱을 이용한 어떤 게 있겠냐라고 하면은, 뭐 A라는 변수를 2020년 04월 12일 그때의 날씨는 뭐 써니 요렇게 했다라고 합시다. 그럼 얘가 실제로 A라는 변수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보시면은 출력을 해볼까요? 네, 출력을 해보면은 지금 얘네들이 잘 들어간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얘를 슬라이싱으로 문자열로 뭘 나눌 거냐, 요 앞쪽에 있는 연월이라고 뒤쪽에 있는 날씨를 따로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날짜는 A에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땡땡 어디까지 갈 거냐, 0, 1, 2, 3, 4, 5, 6, 7, 8까지 가겠죠. 요렇게 하게 되면 7인덱스까지 이제 우리가 값을 얻을 테니까는 8로 이제 설정을 해야겠고, 그 다음에 웨더 날씨라는 애는 A에 8번째부터 끝까지니까는 끝쪽에 대한 인덱스는 안 써줘도 된다라고 했죠. 요렇게 하고 날짜랑 그리고 날씨를 출력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실행해 보시면은 지금 A라는 변수에 이렇게 날짜랑 날씨가 한 번에 들어가 있던 게 실행을 하시면은 네, 날짜 따로 날씨 따로 이렇게 우리가 추출을 해낼 수가 있더라. 그래서 요 지금 사용한 방법은 슬라이싱 이용해 가지고 문자열을 추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거는 문자열에서 만약에 내가 오타가 발생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뭐 하나의 주제를 정해보면 문자열 일부 수정. 예. 그래서 만약에 A라는 변수에다가 여러분들이 바나나를 쓰고 싶었는데 파나나라고 쓴 거예요. 파나나. 그 프린트를 A를 해봤더니 난 바나나를 출력을 하고 싶었는데 파나나가 출력이 됐죠. 그럼 요 P라는 애를 바꿔줘야 되니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요 A라는 변수의 첫 번째 그 0 값을 갖는 인덱스가 지금 P라는 값이니까는 걔를 문자열 B로 바꿔주겠다. 요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프린트 A 요렇게 해보실 수가 있겠죠. 여태까지 배운 내용으로 그냥 상식선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실 수 있다라면은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예상한 거랑은 다르게 스트링에서는 이렇게 그 문자열의 요소 값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이용해서는. 그럼 어떻게 바꾸냐?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냐라고 한다면은 요렇게 바꾸실 수는 있겠죠. 그냥 뭐 너무 긴 문자열이 아니다 라고 하면 그냥 새로 만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꼭 바꿔야겠다 라고 한다면은 C라는 변수에다가 B랑 그리고 내가 그대로 잘 썼던 부분 A에 지금 A 아나나는 우리가 맞게 쓴 거잖아요. 그럼 얘의 인덱스는 0, 1이니까 1부터 끝까지의 값은 그대로 가져오고 첫 번째는 B로 바꾸겠다. 요렇게 해서 C를 만드신 다음에 C를 출력하는 요런 방법으로 우리가 글자를 수정할 수가 근데 여기 위에서 오류가 났으니까는 오류 난 부분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런 식으로 하고 실행해 보시면은 네, 파나나가 바나나로 바뀐 것은 보실 수가 있는데 조금 귀찮죠, 요런 거는. 그래서 어차피 뭐 요런 식으로 문자열을 바꿔주느니 차라리 그냥 원래의 문자열을 좀 수정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